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엽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엽산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이 무조건 챙겨 먹는 영양소죠, 요즘. 엽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임신 초기에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임신 초기 단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형아가 탄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분이라면 누구나 엽산을 꼭 먹고요. 더 걱정되시는 분들은 엽산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고함량으로 먹기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가공식품에 엽산을 보강한 제품들이 많이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엽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십 년간 이러한 기형아 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극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죠.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기형아 출산은 줄긴 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자폐증, 아이들 자폐증이나 ADHD, 즉 주의력은 결핍되고 행동은 막 과해지는 그런 어떤 장애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간질, 틱, 이러한 그런 아이들의 그러한 뇌 이상 현상들이 이상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많이 늘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많은 엽산 섭취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쥐를 갖고 연구한 결과가 얼마 전인 2023년도 11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엽산이 바로 주범이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와우. 정말 믿어지지 않죠? 자, 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 뒷부분에 해결책 2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연구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쥐들에게 영양소 조합 4가지를 먹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 쥐들한테는 높은 엽산, 고함량의 엽산이죠. 근데 이 엽산이 흔히 처방 나오는 합성 엽산입니다. 폴릭 액시드라고 하는 이러한 합성 엽산인데요. 이러한 합성 엽산이 가장 확실하게 기형아를 출산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음식이 존재하는 천연 엽산보다 열에 강하고 안정적이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쥐들 군한테는 낮은 비타민 B12,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없이 비타민 B12를 이제 많이 결핍된 그런 사료를 줬고요. 자, 세 번째 군은 높은 엽산에 낮은 비타민 B12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천연 엽산, 폴릭 액시드가 아닌 식물에 존재하는 그런 엽산,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쥐들한테 엽산을 먹여봤어요. 자, 그 결과입니다.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래프인데요. 엽산을 많이 먹으면서 비타민 B12를 안 준 그런 경우에만 뇌세포 뉴런의 상호 연결을 덜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중에서 청록색 그래프입니다. 이것만 독특하게 다르죠. 높거나 낮습니다. 엽산 섭취 없이 비타민 B12만 낮은 경우나 천연 엽산을 먹는 경우 등 다른 경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엽산을 먹되 처방받아 먹는 엽산을 포함해서 좀 저렴하고 흔한 이런 일반 합성 엽산을 과량으로 먹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타민 B12를 충분히 같이 먹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자폐나 ADHD, 간질과 같은 이런 뇌질환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사실 엽산 먹을 때 비타민 B12를 같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신생아 쪽은 아니고요. 빈혈 쪽입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DNA 합성이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 핵의 발달이 나머지 세포질, 그러니까 핵을 뺀 나머지 부분보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결과 세포가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는 그러한 빈혈입니다. 이걸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커진 그런 세포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만일 비타민 B12 없이 엽산만 먹어줘도 이러한 빈혈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빈혈은 좋아지지만 엽산은 못하고 비타민 B12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 신경복구예요. 우리 신경, 뇌세포라든가 이런 신경복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비타민 B12를 안 먹게 되니까. 그래서 서서히 신경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B12가 신경통을 없애는 신경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러한 신경 손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엽산의 마스킹 효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은 중년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 출생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아주 최근 연구 결과죠.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또 찍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임신을 준비하는 주위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먹고 있는 엽산 영양제가 엽산 말고 비타민 B12가 시아노코발아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엽산만 들어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바로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B12가 소량만 들어있는 제품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지 그 영양소 퍼센트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은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같이 먹어야 될 영양소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셀레늄입니다. 자, 셀레늄은 암 환자나 중년 이상의 분들이 항산화 목적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들은 뭐 굳이 셀레늄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간구하기 십상입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B12와 마찬가지로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역시 2023년도 얼마 안 됐죠. 발표된 연구인데요. 요즘 납 중독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죠. 굉장히 빈번하고요. 뭐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 입에 넣을 수 있는 학용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물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소량의 납이 몸 안에 이렇게 축적되면서 아이들 뇌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폐증이나 ADHD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소량의 납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이 되는데요. 자, 이때 셀레늄을 충분하게 산모가 보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납에 의한 신생아의 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 내용을 볼까요? 쥐에다가 납을 이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셀레늄을 충분하게 줘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부족하게 줘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하게 셀레늄을 섭취하게 되면 이 뇌의 면역세포, 글리아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들을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 염증성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차이 정도가 좀 작았는데요. 납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셀레늄이 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증성 물질들이 결국은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아이들의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정리해볼까요? 요즘 몸은 멀쩡한데 행동이 이상하고 뇌 기능에 문제 있는 그런 아이들 되게 많죠. 뭐 병원에 가도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엽산으로 기형아 출산은 방지를 했지만 허우대만 멀쩡하고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역시 비극입니다. 아직은 쥐 연구에 불과하니까 뭐 사람 인간 연구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면 너무 늦어요. 비극이 생긴 이유죠. 이제 임신을 준비하느라 엽산 섭취를 생각을 하셨다면 엽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B12와 셀레늄 이 두 가지를 같이 고함량으로 먹어줘야 안심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함유된 제품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당장 그 제품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락토야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세요.